시사 썰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국제 여론을 뒤흔든 발표에서 일본은 극히 분명한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군사작전을 감행한다면 도쿄는 베이징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기 위해 사격을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둘러 말한 경고가 아니라 대만 해협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직접적 경고입니다. 중국은 지체 없이 반응하며 이 발표를 허황된 망상이라고 깎아내렸지만 과도한 자신감 뒤로는 감출 수 없는 떨림이 엿보입니다. 베이징은 일본이 개입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위협은 대만의 동맹망이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눈앞에서 치열한 해군 시나리오가 형성되는 현실을 중국이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증명했듯 엄포는 쉽게 울리지만 현실의 바다는 숫자와 성능과 의지로 답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팽팽해진 바로 이때 필리핀은 우연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태평양을 장악하려는 어떤 세력도 반드시 점령하거나 무력화해야 하는 제1열도선의 최전선에 자리합니다. 대만은 이를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필리핀 기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결정은 단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최전방 방어선의 생사를 건 도박입니다. 필리핀이 베이징에 장악된다면 대만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전체 방어망은 질식하듯 조여들 것입니다. 대만의 행동은 중국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대만 병합의 어떤 시도도 섬 내부의 저항만이 아니라 빠르게 구축되는 동맹 네트워크의 맞대응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군사적 도박은 외교 문서 위에서가 아니라 실제 배치와 지출로 짜인 전략적 배열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말뿐이 아닌 국방 예산을 들고 전략적 이웃의 영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본 교훈처럼 말의 홍수는 전선을 바꾸지 못하고 활주로와 급유선과 센서가 전황을 바꿉니다. 전략의 판은 넓어졌고 대만은 이제 주도권을 쥔 채 본격적인 게임에 발을 들였습니다. 동시에 서필리핀해에서 극히 주목할 만한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전투함 약 30척이 돌연 출현해 광범위한 지역을 포위하듯 전개하며 타 세력을 배제할 수 있는 금지 구역으로 만들 태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가정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과 대만의 정보당국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대선단의 사진보다도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의 고정 감시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는 유출 정보입니다. 스카버러는 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으로 극히 험한 요지로 필리핀 영토에서 불과 200km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라면 중국은 동남아의 생명선 전체를 감시하는 눈을 심고 어떤 공격 시나리오에서도 대만의 서쪽 관문을 봉쇄하려 들 것입니다. 곧 필리핀의 뒷마당에서 그들의 주권 해역이 외세의 잠금 장치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 해군 지휘관 하나는 이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곧바로 미국은 감시를 증강하고 전자전 자산과 군함을 해당 해역에 투입했습니다. 워싱턴의 지휘센터들 백악관과 미 국방부까지 남중국해의 경보 수준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스카버러에 발을 들이면 이 지역은 수십 년 길이의 대치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큰 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남중국해는 결판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물음은 더 이상 만약이 아니라 언제인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본 것처럼 첫 삽과 첫 레이더가 들어가는 시점이 사실상의 개시 선언입니다. 도쿄발 유출 군사 정보는 베이징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주력 항공모함 랴오닝과 산둥을 직접 타격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양자는 현재 중국 해군의 최대 자존심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대형 항모가 잠수함이나 전투기의 순항 미사일에 격침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중국의 군사 능력뿐 아니라 베이징의 정치적 체면과 국방 캠페인의 직격탄이 됩니다. 도쿄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알고 있으며 위협받으면 주저없이 행동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일본이 이토록 강경한 수를 준비하느냐? 해답은 대만에 있습니다.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대만 침공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고 도쿄는 대만이 무너지면 다음 표적이 일본과 중국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임을 압니다. 그래서 일본은 피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충분한 징후가 보이면 선제적 방역도 각오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늦은 대응이 어떤 대가를 부르는지 모두가 보았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전혀 놀랍지 않게도 격앙되었습니다. 관영 강경지 환구 15는 일본의 시나리오를 근거 없는 광기와 망상이라 몰아붙였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중국에 맞설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군사 세계에서 목소리가 커질수록 실제로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일 때가 많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수동적이거나 회피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행동할 준비가 된 군사 강국의 면모로 복귀 중입니다. 도쿄는 지역 최첨단 함정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즈모급 호위함을 실질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B 라이트닝2가 이 갑판에서 이륙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미국의 기술과 일본의 방산 역량이 결합한 그 조합은 어느 상대에게도 실질적 위협입니다. 이는 빈말이 아니라 베이징을 겨냥한 전략 경고입니다. 중국이 경거망동하면 상상 이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랴오닝과 산둥이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도쿄의 실제 군사기획서 속 항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체면과 전력을 함께 잃어가는 모습은 과신의 비용이 얼마나 혹독한지 매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대만에 개입하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시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 대가가 핵억제의 그림자인지 사이버 공세인지 전면 경제전인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경고가 외교의 영역을 벗어나 동아시아적 색채의 새로운 냉전 선언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과 필리핀과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이미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군함은 배치되고 전투기는 무장되었으며 방역 시나리오는 정밀히 준비됐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실제 준비입니다. 아시아는 더 이상 베이징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전략가들의 눈에 중국은 더 이상 굳건한 용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늑대처럼 절박하게 으르렁거립니다. 베이징의 전가의 보도인 전사 외교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통제력 상실의 방어 반응으로 읽힙니다. 북쪽의 일본, 서쪽의 미국 중심 전력, 남쪽의 필리핀이 삼중의 고리를 이룹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선택하는 순간 세 방향에서 포위가 닥칩니다. 그래서 베이징의 격한 위협은 억지라기보다 이미 차단된 비명에 가깝습니다. 동맹 구조의 한복판에 있는 미국은 베이징을 더욱 긴장시킵니다. 미일 안보조약은 선을 분명히 그어두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은 곧 미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는 종이 위 이론이 아니라 몇 시간 안에 반응 가능한 군사력이라는 현실의 약속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경험했듯 전장의 시계는 느리게 보이지만 계산선은 빠르게 도착합니다. 지역의 권력 게임은 분수령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장은 함정과 미사일을 넘어 후방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이 구도에서 대만은 더 이상 뒤에 서지 않습니다. 최근 정보는 이를 더욱 굳힙니다. 대만이 필리핀 군사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외 원조 쇼가 아니라 중국이 남쪽 문을 열려 할 때를 대비해 자물쇠를 거는 전략의 일부입니다. 왜 대만이 이렇게 움직이느냐? 필리핀 북부의 섬들, 특히 미국과의 EDCA 적용 지역이 2차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면 전투기는 보급과 회전을 해야 하고 미 해병대는 상륙 거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반은 대만 본토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전략 요지 필리핀에 있어야 합니다. 대만의 예산 투입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총성이 울리기 전에 계산된 준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연결된 방어망은 서서히 모습을 갖추고 중국은 못 본 채 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부터 탄약과 활주로와 레이더의 중요성을 외쳤지만 늦게 모은 대가는 결국 더 비쌌습니다. 대만의 움직임은 워싱턴과 도쿄와 마닐라가 예의주시합니다. 미국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대만의 지원을 북돋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맹의 공동 자원을 활용해 전술공항과 해군기지와 후방망을 업그레이드하도록 밀어붙입니다. 활주로가 조금씩 길어지고 기지가 재장비될 때마다 위기시 미군의 반응 시간은 줄어듭니다. 이는 종속적 동맹이 아니라 전략적 합주입니다. 대만은 예산을 보탭니다. 필리핀은 지리적 요충을 제공합니다. 미국은 기술을 내고 일본은 경험을 더합니다. 이 조합이 맞물리면 뚫기 어려운 방어체계가 탄생합니다. 중국이 원하는 각계격파의 그림과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동맹 고리는 도쿄와 타이베이와 마닐라로 넓어지며 베이징의 불안은 조각조각 형태를 드러냅니다. 행동에 나선 쪽은 대만만이 아닙니다. 일본 역시 남쪽을 향한 전략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찰기 TC-90 5대가 도쿄에서 마닐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는 비행기 몇 대가 아니라 창공의 눈입니다. 현대전에서 먼저 발견하는 쪽이 살아남습니다. TC-90은 필리핀 해군의 시야를 수백 킬로미터까지 넓혀줍니다. 중국 선단이 상습적으로 배회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감시할 힘이 생깁니다. 필리핀의 바다는 광대하지만 감시 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지원으로 이 나라는 이제 원거리 감시 역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도쿄는 동정으로 돕지 않습니다. 필리핀이 무너지면 서태평양의 제도선 전체가 금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필리핀을 중국 침공의 창 끝을 받아낼 첫 방패로 봅니다. 일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남중국해의 하늘은 빈집이 아니다. 태평양 관문에 선 필리핀은 군사 약소국의 이미지를 벗고 지역 방어망의 핵심 고리로 변신 중입니다.
하늘에서는 필리핀 전투기가 미군 전투기와 편대를 이루고 바다 아래에서는 현대식 순시함이 서쪽 바다를 가르며 중국 선단이 점유해온 수역을 통과하는 장면이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이는 지원과 훈련과 정보 공유 프로그램의 열매입니다. 필리핀은 한때 노후 함정과 구식 무기에 의존했지만 이제 일본의 지원과 미국의 훈련과 전략 데이터 공유를 통해 서서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선이 아니라 방어 전체를 위한 전략 행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뒤늦게 받는 지원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선제적 준비의 가치가 더욱 또렷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베이징의 전투함 30척이 서필리핀 해에 동시 출현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전쟁을 선언하지도 발표하지도 않았지만 무리지어 움직이는 전략 대형은 필리핀 순시에 혼란과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 민병대를 위장한 어선과 해상 민병이 주권선 인근을 떠돌며 상시 점유의 착시를 만들고 상대의 체력과 사기를 소모시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필리핀 주권 수호의 상징적 인물이자 전 대법관 안토니오 카르피오의 경고입니다. 그는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에 레이더 기지나 고정 감시 거점을 은밀히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클라크와 수빅 같은 필리핀 루손의 핵심 기지 옆구리에 중국의 눈이 박힙니다. 클라크에서 뜨는 어떤 항공기도 수빅을 빠져나오는 어떤 군함도 조기에 탐지 추적 무력화될 위험이 커집니다. 스카버러는 먼 곳이 아닙니다. 필리핀 해안에서 불과 몇백 킬로미터 거리입니다. 중국이 그곳에 고정 레이더를 세우면 루손에서 나오는 모든 군사 활동은 전략적 관측망에 들어가 남중국해와 대만 유사시의 모든 분쟁에서 중국은 우세한 시야를 얻게 됩니다. 카르피오는 더 나아가 중국이 스카버러를 통제하면 남중국해 북부 전체와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수송 회랑까지 장악하려 들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는 동남아 전체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전략적 지렛대가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본 것처럼 레이더 한 기지와 항로 한 줄이 전선을 바꾸고 서사의 무게를 뒤집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은 전략 자산을 추가 전개하고 일본은 심해 감시 레이더 체계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스카버러에 중국 기지가 들어서면 지역 안보 구조 전체가 위협받는다는 판단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어선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최정상 전략가들의 계산 싸움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발포 없이 이기는 전략을 신조로 삼아 팽창을 시도해 왔습니다. 민간 선박을 가장한 함정으로 저강도 압박을 누적하고 수적 우위로 시료 지배를 넓혀 왔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을 위해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 본 오판이 거대한 억지 기계를 깨웠습니다. 미 항모전단 USS 로널드 레이건과 USS 칼 빈슨과 USS 니미츠 가운데 하나만 진입해도 중국의 대형 전개는 서둘러 물러섭니다. 각 전단이 중형국 하나를 가루로 만들 전력을 실어 나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베이징이 압니다. 회색지대는 초대형 전력의 조명탄이 떨어지는 순간 곧바로 적색지대로 바뀝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것처럼 불투명과 모성의 시대는 장거리 센서와 데이터 융합 앞에서 급속히 좁아집니다. 대만을 두고 일본을 겁박하는 선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의 지휘실에서 더 초조한 표정은 도쿄가 아니라 중국 장성들의 얼굴일지 모릅니다. 일본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닙니다. 북쪽에서는 F-35B를 탑재한 이즈 모급이 중국 레이더가 반응하기 전에 선제타를 내릴 수 있고, 동쪽에서는 하와이와 괌에서 뜨는 장거리 타격기가 중국 영토 깊숙한 곳을 영공을 넘지 않고도 순항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으며, 남쪽에서는 필리핀이 다수의 활주로와 전술 공군 기지를 갖춘 가라앉지 않는 항모로 변신했습니다. 세 방향 하나의 포위 베이징은 정밀하고 합동이며 예고 없는 타격을 할 수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 둘러싸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또한 뒤에 서 있지 않습니다. 도쿄와 워싱턴과 캔버라와 마닐라는 레이더와 위성 데이터를 공유하고 차세대 전투기와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장 AI를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폐와 위장의 여지는 좁아졌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우주에서 감시가 들어옵니다. 필리핀은 더 이상 약한 고리가 아닙니다. 인도에서 들여온 미사일과 일본의 TC-90과 EDCA 트란에서의 기지 업그레이드는 마닐라가 진짜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그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준비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다시 살아납니다. 기술과 기동과 동맹의 저울은 민주국가들 쪽으로 기웁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함정을 보유했다 해도 함정의 질과 합동 능력과 정밀 타격은 치명적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겪는 지휘 통합과 보급의 혼선은 숫자가 서사를 구하지 못한다는 반면교사입니다. 일본과
미국과 필리핀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태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블록으로 자리합니다. 대만이 필리핀 기지 업그레이드를 위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투입하는 것은 단순한 현금 이동이 아니라 넘지 못할 금지선을 새기는 일입니다. TC-90은 이제 연합의 눈이 되어 표적을 추적하고 지시합니다. 매 비행 때마다 전술 데이터는 지휘소로 흘러들어 베이징의 모든 움직임을 전장 정보로 바꿉니다. 데이터가 말할 때 구호는 작아집니다. 중국의 항모 랴오닝과 산둥은 위성사진 속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대의 복합 타격 체계와 F-35를 결합한 공격 앞에서는 지워지기 쉬운 목표가 됩니다. 중국 항모 한 척이라도 가라앉는다면 그것은 군사적 손실을 넘어 베이징이 공들여 쌓아 올린 선전과 연성 권력의 주춧돌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지역연합은 강철의 벽을 세웠습니다. 무력만이 아니라 결속으로 세운 벽입니다. 일본은 정밀 타격 능력을 전개하고 대만은 필리핀 방어에 자금을 대며 미국은 항모전단의 상시 존재를 유지합니다. 일방 행동은 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사썰전을 마치겠습니다. 시사썰전은 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일깨워준 상식처럼 허세는 짧고 준비는 깁니다. 동맹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